지구가 살아야 우리가 산다. 제가 산다. 네. 아이러니하단 말이죠. 예. 아이러니요? 잘 생각해 봅시다. 미래 환경을 위한 제품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개발한 제품들이 필요가 없어져야 비로소 이 지구가 살아있다. 그럼요. 그리고 깨끗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아, 환경이 깨끗해지면 우리 제품들이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맞습니다. 필요가 없어지면 언박싱의 문을 닫고 우리는 어머야 내 스킨 아, 놓잖아. 안 돼요, 안 돼요, 나 안 돼요. 이래야 되는데 안 돼요. 언박싱 제출해봤자 2주밖에 안 됐는데. 아, 정직원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오프닝 다시 찍어야겠는 게 괜히 멘트했네요, 이 멘트를. 예. 자, 오늘 이 자리에 박사님 한 분이 나와 계시는데요. 자, 세계 도처에 퍼져 있는 언박싱 연구소에서 귀한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세계 도처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 언박싱이. 자, 박사님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즘 말로 부캐, 본캐 이런 말 많이 하시는데요. 예. 저의 본캐는 안전성 평가연구소의 경남 분소장을 맡고 있고요. 네네. 네. 오늘은 제가 부캐로 언박싱 연구소의 박사로 출연을 하게 되어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캐.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된 신제품 언박싱 해볼까요? 네, 자 팀장님 옆에 있는 박스. 네. 준비돼 있네요. 팀장님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알겠습니다, 예. 팀장님이 언박싱 하시도록 제가 바로 세팅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물컵들 조심하시고요. 예. 자, 뭐지? 미래 환경을 위한 우리의 이번 신제품 바로 짜잔! 우와! 바로 유해 물질 정화 로봇입니다. 자. 여기 지금 설명서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작진도 대단해 정말. 예? 러브레터 같이. 자, 설명서 있어야 돼요. 박사님 함께 따라오고 계시죠? 예. 대단하죠? 네, 로봇입니다, 네. 박사님. 로봇. 로봇. 자, 여기 설명서가 있는데요. 이게 로봇입니다, 박사님. 이것은 바로 유해 물질을 정화하는 로봇들의 집합체. 집합체. 박사님 집합체. 자, 이 집합체를 어떻게 해요? 물에 담가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들어주세요. 네. 박사님도 들어주세요. 로봇 여기 이거 있습니다. 귀한 거니까 조심하셔야죠. 박사님, 가족들하고 제자들이 다 보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유해 물질을 분해하는 나노로봇? 집합체. 집합체. 맞습니다. 나노로봇. 나노로봇. 로봇. 자, 이제 담가 보겠습니다. 네, 낫뚜껑 물에 담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리액션 박사님 리액션. 우와! 우와! 우리는 발포기자입니다. 우와! 지금 무슨 변이가 오고 있어요. 자, 인턴 리액션. 야,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서 로봇들이 좀 찡찡찡찡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작업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인 건 아니에요? 소리 안 이거? 들려 소리. 우리 집에 있는 발포 비타민 소리랑 똑같아. 박사님 똑같다. 어때요? 좋습니다. 이 변화 어떤 것 같아요? 먹음직스럽습니다. 로봇물. 엄청난 수의 나노 로봇이 나노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에비던스 증거. 야, 진짜 나 이 정도면은 진짜 연기 대상 줘야 돼. 예. 자, 이 유해 물질 측정기 이걸로 한번 확인해 보면 뭐야? 소리가 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보세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성사원? 이게 무슨 일 소리가 났어요 지금? 측정이 되면 안 되는데 측정이 됐어요 지금. 예? 새 플라스틱이 측정이 됐어요 지금. 아, 여기 미세 플라스틱 남아 있다는 거예요? 셨어요, 마셨어요. 나 안 그래도 얼굴에 플라스틱 많이 또 들어온 거야? 마셨어요. 플라스틱 덩어리야 나. 하지 마. 하지 마세요. 지금 저한테 팀장한테 얼굴에 팀장님이시구나. 플라스틱 측정기를. 야, 진짜 낙동강 너무 아름답네요. 이렇게 보니까 또. 잔잔하니 그러게요. 자연 생태계 보고죠. 예. 정말 살아 숨쉬는가? 플라스틱 입자들이 이제 그림으로 이미지로 나타난 거예요, 최종. 어쩜 좋아. 사실 녹조에 대한 것도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뤄봤는데. 했었죠. 예. 네. 어머 세상에 어떡해. 저렇게 쓰레기가 저렇게 많이 있다니.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또 문제가 되고 있죠. 이 플라스틱은 그렇죠? 맞습니다. 아우 거기가 불쌍해. 예, 저 비닐에 까지 세상에 아우 저걸 누가 다 버린 거야. 진짜.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미세 플라스틱은 자연은 물론 우리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죠.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미세 플라스틱이 완벽하게 다 뉴스에도 많이 처리되지 나오죠, 않고 항상. 있어요. 그러게요. 뉴스에도 예. 되게 많이 강과 바다로 보도가 흘러들어 됐었네요. 잘게 부서진 플라스틱. 결국 해양 생물의 몸속에 축적됩니다. 이를 두고 흔히들 플라스틱의 역습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이 물고기의 뱃속에 저렇게 플라스틱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저게 다 플라스틱이라는 거죠? 보니까 너무 큰일이네요. 박사님. 자, 그런데요. 이것부터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 미세 플라스틱이 정확하게 뭔가요? 예, 미세 플라스틱이란 크기 1 마이크로미터 이상 그리고 5밀리미터 이하의 플라스틱 조각을 통칭해서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머리카락 굵기가 한 70에서 8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하니까 예. 이 미세 플라스틱의 크기가 대충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보실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어느 정도 알 것 같은데. 엄청 작은 거. 맞아요. 이렇게 좀 예. 굉장히 좀 엄청 작은. 작은 거. 이 미세 플라스틱은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또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예, 저희가 이제 미세 플라스틱을 크게 두 종류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네. 1차 미세 플라스틱과 2차 미세 플라스틱으로 나누는데요. 네. 이제 1차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수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작게 만든 조각들을 말하는 거고요. 반대로 일부러 작게 그렇죠. 만드는 네네, 맞습니다. 플라스틱이군요. 예. 그래서 1차 미세 플라스틱 아마 이제 저희가 세안을 하거나 할 때 까끌까끌하게 이렇게 각질 제거 스크럽이라고 하죠. 예. 예, 거기에서 많이 쓰였었습니다. 정말? 근데 이 위험성이 확인이 되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세정용품, 세안용품에서는 이제 이 미세 플라스틱을 쓰지 말자. 맞아요. 근데 요즘 여기- 많이 없어졌어요. 네, 그런- 그래요? 네. 상상도 못했네요. 예, 그래서 거기에 사용되는 미세 플라스틱을 이제 우리가 이제 1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규제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아. 자, 그럼 2차 미세 플라스틱은 뭔지 또 궁금해요. 예, 2차 미세 플라스틱은 아까 VCR에서도 보셨겠지만 이렇게 플라스틱 제품들이 우리가 이제 쓰고 버려지잖아요. 네, 이제 네. 그 버려진 것들이 환경에 나가서 이제 고열과 자외선과 어떤 온도 변화들, 예. 그 미생물에 의한 작용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점점 조각화되는 거거든요. 그 조각화되다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특정 사이즈의 미세 플라스틱 구간에 들어오면 이제 네. 우리가 그걸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건 이제 특히 2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미 그 만들어 놓은 플라스틱이 쪼개져서 만들어진 게 네, 2차 그렇습니다. 미세 네, 플라스틱이군요.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1차, 2차 네. 뭔가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요, 이 앞서 영상에서 이 낙동강 하구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이 이 탑3에 들었다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탑3요? 예, 어디 탑3? 뭐. 예, 이게 그 2018년 논문에서 이제 예? 영국의 이제 맨체스터 대학 연구진이 이제 분석을 해서 발표한 논문인데 결과인데요. 네. 낙동강 하구를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제 지목을 해서 발표를 했어요. 전 세계 전 세 번째요?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네. 세 번째예요. 아니, 다른 강들도 많은데 우리 낙동강이 전 세계 3위를 했다고? 예, 또 충격적인 것은 인천 하구도 이제 두 번째로 높은 미세 플라스틱 오염 지역으로. 두 번째, 세 발표가- 번째가 다 예, 우리나라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올림픽에 뭔가 2, 3위를 한다면 1, 2, 3위 다 있다면 너무 좋을 텐데. 네, 좋은데 지금 이거는 별로 좋지 않은 순위네요. 네, 너무 아픈 오명이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건 정말. 좀 믿고 싶지 않네요, 네, 진짜. 이게 고도로 도시화된 곳의 강변이나 해변 지역에서 이제 특히 이제 상위권을 많이 차지를 했는데요. 네. 그 결과를 보시면 1제곱미터당 미세 플라스틱 개수가 이제 10,000개에서 10만 개까지가 발견이 됐다라고 해요. 예. 그 중에 이제 낙동강 하구가 거기에 포함이 됐던 거죠. 1제곱미터에 10만 개요? 최대 10만 개까지. 최대 10만 개. 감이 잘 안 오는데. 1제곱미터면요. 예. 자, 우리 한 평이라고 그러죠. 네. 3.3, 예? 3.3, 3.4. 맞아요. 한 평도 안 되는데 10,000개에서 10만 개의 개. 와.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꽉 들어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근데 네. 분명한 거는 낙동강 하구의 오염도는 좀 심각한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낙동강은 대체 왜 미세 플라스틱이 많은 걸까요? 직접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아이고, 페트병까지 있네. 제가 낙동강에 미세 플라스틱을 유발하는 것이 있는지 현장 조사 나왔는데요. 우선 쓰레기들이 많이 보여요. 제가 좀 더 꼼꼼하게 현장 조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낙동강 네트워크 강렬 대표님. 예, 맞습니다. 낙동강에 미세 플라스틱을 유발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현장 조사 나왔거든요. 예, 예. 아, 쓰레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렇게 해서 요쪽에 가 있는 거. 어업 활동을 많이 하는데 누가 이 아이스크림 이런 것도 있고 세상에 페트병 어머 세상에 예, 바구니 그런 아이고 것도 있고. 비닐에 바구니에 농약 봉투나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물에 떠내려와서 이렇게 이제 하구에 이렇게 다 모여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어민들에 의한 이게 이제 조개 이렇게 양식하던 그대로 양식하던 이렇게. 그대로 플라스틱하고 그대로 버린 겁니다. 이게 네. 이제 어구죠, 일종의 어구. 스티로폴이 네. 이렇게 이제 부스러져요. 부서지고 분해되면서 이게 이제 미세 플라스틱의 원인이 되겠죠, 그죠? 아이고. 예. 근데 이런 게 지금 네. 이 주변에 많아요. 깔렸어요. 예. 많아요. 예. 줄 수도 없어요, 세상에. 보세요. 막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거 하나하나 줍기도 힘들어요, 세상에. 보세요. 그러면 이 쓰레기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줍는다고 이게 해결이 될까 싶기도 해요. 이게 이제 쓰레기가 네.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수시로 이제 수거를 하고 죽고 있긴 한데 이게 이틀 전에만 해도 500포대를 주워냈어요. 그래서 이 쓰레기가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요 아래 가면 또 섬들이 있는데 거기도 쓰레기가 엄청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끝도 없이 쓰레기가 지금 떠밀려 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환경 중에 그냥 버려진 쓰레기가 하여간 햇빛에 노출만 되면 시간의 문제일 뿐 그냥 플라스틱 하나에서 수백만 개, 수억 개, 수천억 개, 수조 개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플라스틱이 환경 중으로 안 들어가게 예방하는 게 1번이고요. 예방을 하고 나서는 환경 중에 지금 남아있는 쓰레기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치우지 않으면 그런 쓰레기에서 미세 플라스틱은 계속 만들어지게 됩니다. 너무 충격이에요, 사실은. 그냥 저는 낙동강 이야기 나오면 그냥 항상 너무너무 멋진 강. 멋지죠. 깨끗한 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지난번 녹조에 이어서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까지. 그럼 우리의 식수원인 낙동강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있다는 건가요? 2019년에 국내 연구진이 이제 낙동강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네. 미세 플라스틱이 1제곱미터당 최소 300개에서 많으면 4,760여 개까지의 미세 플라스틱이 낙동강에서 발견됐다고 하고요. 네. 이제 이런 낙동강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들이 이제 계속 바다로 흘러나갈 거 아닙니까? 예. 매일매일 같이 흘러나갈 텐데 그런 나간 것들을 다 이제 모델을 돌려서 예측을 해본 결과 낙동강을 통해서 바다로 나간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무려 5조 4천 개에서 최대 11조 개가 나갔을 거라고 예측을 그 논문에서는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었죠. 잠깐만. 그러면 개수로 조 단위로 솔직히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이 숫자를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리액션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심각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대로 괜찮을지 너무 걱정이 돼요. 팀장님, 그래서 제가 직접 나가서 알아보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인턴이 나가셨네. 네, 제가 열심히 발로 뛰었습니다. 선배님들, 제가 직접 낙동강에 왔습니다. 저 정말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저 지켜봐 주십시오. 솔직히 눈으로 보여지진 않거든요. 그쵸. 그리고 페트병이나 이런 것들은 보이는데 큰 것들은. 여기 낙동강 물 직접 떠갑니다. 수돗물에서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것 또한 아이러니네요. 맞네. 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미래환경 제품 개발회사 언박싱에서 나온 인턴 네네. 이희원이라고 합니다. 일단 앉으시죠. 예. 네네. 저 혹시 네네. 여기가 그 낙동강 물을
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는지 분석하시는 곳이 여기가 맞나요? 예, 맞습니다. 잘 정말요? 찾아오셨네요. 아 진짜요? 아, 네. 또 제가 눈으로 안 보면 믿질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낙동강 물하고 네. 비교군으로 이게 수돗물까지 한번 떠왔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정말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는지 나오면 또 얼마나 나오는지. 아, 그렇죠. 네. 궁금하신 건 좋았는데 네. 지금 용기 자체가 저희가 쓰고 있는 플라스틱이잖아요. 네. 예, 여기서 나오니까 용기 자체에서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딱 따면은 부서져서 나옵니다. 아 여기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다 플라스틱인가요? 제가 떠물로는 이게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분석을 할 수가 없지만 저희가 마침 채취해서 분석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아 정말요? 네네. 그래서 왜 이렇게 떠오시면 안 되는지 이제 과정을 보시면 정말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 오늘 볼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마침 저희 하고 있으니까 무거운 것들을 가라앉아서 빼고 가벼운 것만 취하면 저희가 미세 플라스틱만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런 식으로 미세 플라스틱만? 그렇게 해서 잘 저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접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 정도 둬요. 시간이 굉장히 네네. 많이 그래서 무거운 것들은 여기 쭉 가라앉을 거예요. 네. 그리고 가벼운 미세 플라스틱들은 이렇게 뜰 겁니다. 여기에 플라스틱이 지금 떠 있는 건가요? 그렇죠. 눈으로는 안 보이죠. 네. 미세하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미경으로 볼 건데 정말요? 0.2 마이크로미터의 아주 미세한 그 여과지에 걸을 거예요.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새 나갈 수 없게.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맞추고 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전철이시니까 기기 분석실로 가볼까요? 아 네. 네, 이제 따라오시죠. 미세 플라스틱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정말요? 네. 네. 요 장비들이 이제 미세 플라스틱을 분석하는 장비들인데요. 네네. 아까 전에 여기 저희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지를 장착을 했죠. 아 저기 네네. 보시면 초록색은 PP다. 뭐 붉은 거는 PVC다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눈으로 보실 때 갈색, 뭐 연두색 이렇게 색깔로 해서 플라스틱 입자들이 이제 그림으로 이제 이미지로 나타난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 그림에도 되게 조그맣게 보여요. 네, 그렇죠. 1리터당 0.1에서 52.7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적게 나올 때 있고 많게 나올 때 있는데 최저 0.1, 최대 52.7개가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그걸 이제 정수 처리한 거, 네. 그 수돗물에서는 나오지 않거나, 네. 아니면 리터당 0.28개 정도 최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정수를 해도 조금 나올 수도 있는 그렇죠. 이거 얼마나 많은지 이 미세 플라스틱이 이 정수를 해도 이 정수물, 이 수돗물에서도 나왔다는 거잖아요. 적은 양이지만 소량이지만 예.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눈으로 본 결과 예. 네. 낙동강 물 속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맨날 먹고 그렇죠. 마시고 씻고 예. 정수된 물에는 적다고는 하지만 정수된 물에도 나온다는 것은 진짜 충격적이네요. 맞아요. 그렇죠. 아무튼 인턴 너무 수고했고요. 감사합니다. 예. 어쩌다가 우리가 먹는 물까지 걱정하게 됐는지. 우리 생활에서 플라스틱을 떼어놓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요. 진짜 플라스틱을 진짜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그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을 한번 보면요. 네. 1950년 플라스틱이 처음 만들어진 때쯤인데 그때쯤에는 이제 150만 톤 정도 이렇게 적은 양이 만들어졌다가 네. 우리 이제 70년이 지난 지금에선 이제 약 240배까지 엄청나게 그 생산량이 증가가 됐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또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플라스틱을 우리 지구상에서 만들어진 그 플라스틱의 총량을 봤을 때 그 절반 이상이 2000년대 이후에 만들어졌다. 즉 짧은 시간 동안 급가속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점점 이 생산량의 추세는 이제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는 또 그런 추세입니다. 큰일이네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주변 이 세트도 보면은 다 이게 플라스틱이고 네. 그렇잖아요. 네, 결국 그렇죠. 이렇게 발생된 이 미세 플라스틱들은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사람이 섭취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사람이 섭취하는 주된 경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예. 주로 음용수, 그다음에 예. 식품, 뭐 먼지 이런 걸 통해서 섭취되거나 이제 흡입을 통한 노출을 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알려져는 있습니다. 네.
아까 그 검사를 했었잖아요. 낙동강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됐는데 네.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그렇죠. 식품 오염도 참 걱정이네요. 일단 공기나 해수, 뭐 담수, 지하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식품에 오염은 될 수가 있는데, 네네. 그러나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됐던 부분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식탁에서 저녁에 이제 밥 먹을 때 자주 네네. 먹는 어떤 수산식품들 있잖아요. 아. 그런 네, 수산식품에서의 해산물. 미세 플라스틱 오염이 최근에 많이 발표가 됐어요. 지금 보이는 수소에 바지락에 미세 플라스틱을 노출한 건데요. 미세 플라스틱은 아주 작은 알갱이다 보니까 이제 표시가 잘 안 나고 현미경으로 이제 미세 플라스틱을 추적하기 좋게 염색을 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여지는 이제 지금 하나, 둘, 셋, 한 4개 정도가 보이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 평소 실험하는 것보다는 훨씬 작은 양입니다. 평소에는 더 나오는 거죠? 네. 바지락과 같이 초록색, 붉은색으로 염색된 미세 플라스틱을 먹였습니다. 지브라핏이라고 하는데 담수 생물 중에서 인간과 유전자가 높은 비율로 일치하기 때문에 실험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은 지브라피시의 장 조직입니다. 다른 조직보다는 장에 많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알 같은 게 가득 차 있는데 저게 미세 플라스틱인가요? 네, 맞습니다. 모두 미세 플라스틱인데요. 지금 지브라피시 장에 다 축적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물고기들이 얼마든지 저렇게 미세 플라스틱을 먹을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해양 생물에서도 저희가 실험을 해본 결과 지금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지브라피시의 장처럼 이렇게 가득 차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밌는 거는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하지 못하는 것들, 예를 들면 뭐 천일염이라던가 소금인데요, 소금. 예. 맥주 좋아하시잖아요. 예, 맥주 아주 시원하게. 맥주에도 있었다고 이제 결과가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뭐 꿀이나 설탕 이런 데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돼서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먹는 것들이에요. 늘 옆에서. 네, 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이 될 수 있다. 지금도 우리는 아침에 얼마씩은 드시고 오셨을 겁니다. 네. 이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웃으시면서 그러니까요. 우리는 미세 플라스틱을 얼마 정도는 먹고 오셨을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마셨잖아요. 맞아요. 지금 플라스틱 정말. 위에 앉아 있기도 하고요. 아유, 그렇죠? 네네.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플라스틱을 계속 만들고 네. 사용하고 그것들이 다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네. 바다로 흘러가고 그걸 또 우리가 먹게 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역습. 맞아요. 계속 돌고 도는 악순환인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예.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 자주 먹는 이런 어패류나 네. 생선 이런 것들 여기에서 가장 많이 검출되는 이제 플라스틱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마트에 가서 비닐봉지를 만들 때 쓰이는 폴리에틸렌이라던가 예. 그다음에 아이스박스에서 사용되는 발포 폴리스티렌, 뭐 EPS라고 하는데요. 그다음에 병뚜껑, 이 PET 병뚜껑을 만드는 PP, 이 3가지 종류의 재질의 미세 플라스틱이 가장 많이 검출이 된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만든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그런 해양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돌고 돌아서 결국 우리 인간에게까지 돌아온다. 이런 점에서
바로 아까 잠깐 나왔던 미세 플라스틱의 역습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인턴이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좀 알아내고 또 질문도 이렇게 잘하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칭찬해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또 많이 공부를 해야지 진우를 또 칭찬. 예.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배출되지 않은 미세 플라스틱은 몸에 쌓이게 된다는 말씀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크기에 따라 체내에 쌓일 수 있는 미세 플라스틱의 종류가 좀 다릅니다. 예. 150 마이크로미터 이상,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머리카락 2개 정도 되는 두께라면 일상적으로 다 몸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사이즈가 될 수 있고요. 네. 다만 이제 0.2 마이크로미터에서 150 마이크로미터 사이의 것들은 어느 정도 우리 이제 몸 안에 흡수가 될 수 있고 순환기를 통해서 이것저것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럼 박사님 말씀대로라면은 미세 플라스틱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게 더 나오기가 힘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걸러지기가 어려운 거구나 또. 그러면 이제 몸에 축적이 되는 거고. 어떻게? 이게 되게 무섭네요. 진짜. 지금 미세 플라스틱의 인체 위해성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네.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서 이제 위해성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기는 아직 좀 시기상조이고요. 다만 이제 설치류를 이용해서 이제 인체에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일들의 실험이 되고 있고요. 네. 어미쥐에게 이제 그 미세 플라스틱을 노출을 시키고요. 네. 이제 새끼를 낳게 한 다음에 수유를 했을 때 네. 이제 수유를 통해서 그 미세 플라스틱이 새끼쥐에게 전달이 되고 그 새끼쥐는 인지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결과도 보고가 된 적이 있죠. 네네. 조근조근 말씀하셨는데 되게 내용은 무서워요. 맞아요. 네. 무시무시한데 이걸 좀 피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러게요. 네, 노출을 좀 피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저는 그것보다도요. 네. 아니 어쩔 수 없이 이제 몸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오잖아요. 네네. 이게 어느 정도는 들어와도 그래도 몸에 해롭지 않다는 그런 무슨 인체 허용 기준치 이런 거는 없나요? 그런 게 있으면 좀 덜 불안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인체 허용 기준치가 있다면 우리가 이걸 관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아직 인체 유해성이 확인이 되지가 않아서요. 노출 결과만, 즉 얼마만큼의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로 전달된다라는 노출 결과만으로 유해성을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 당연히 인체 허용 기준치 같은 그런 유해 수준 설정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네. 그럼 현재로서는 그냥 알 수 없다는 거잖아요. 알 수 없다. 예. 그렇죠. 그럼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몸에 나와서 돌아다니는 이 미세 플라스틱. 이것들이 너무 걱정이 돼요. 그렇죠. 맞아요. 몸에 이게 쌓이다 보면 예.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모를 일 아닌가요? 그렇죠. 현재 문제이기도 하고 미래 문제이기도 하고요. 네. 또 환경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인체, 보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미세 플라스틱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까운 미래에는 우리 아들, 딸들 그리고 손녀, 증손녀 맞아요. 갑자기 미래 세대한테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고 네, 정말 미안하네요, 진짜. 예. 네, 좋습니다. 미안하면 할 게 아니라 이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가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우리 회사의 잠재 고객들이기도 하잖아요. 이 네. 친구들이. 네. 자, 그래서 이희원 인턴이 또 현장에 다녀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회사의 미래 잠재 고객님이신 초등학생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왔는데요. 네. 거기에서 우리 회사 연구소의 또 다른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여기는 초등학교. 우리 회사 미래 많이 고객님들께서 다녀오셨네. 꿈을 아유, 키워가는 열심히 곳이죠. 뛰었습니다. 네. 우리 미래 고객님들 반응이 어떨지 한번 보러 가시죠. 지금 저기 세계적인 미세 플라스틱 연구원이자 심원준 박사님께서 지금 우리 미래 고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저도 뭐 하나라도 배울 겸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네. 사고랑 배가 수정이 되면 그래서 쓰레기 때문에 내가 옮겼다 80%가 물 받아먹으면 엄청 쌓여있어. 여름철에 높아요. 왜? 비가 내려와서 쓸려 내려가서 그래. 우리나라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 증가하고 있다는. 과거에 증가한 게 확인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미래예요. 미래도 증가할까?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부산의 생명수는 낙동강이 있잖아요. 누가 지킨다? 엄마 아빠가? 선생님이? 여러분의 미래예요. 그 수돗물은 먹으면 안 된다 하는데 거기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있고 그 생수에도 있다고 하면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선생님이 수돗물도 분석하고 생수도 분석했는데 어디 더 많을 것 같아요? 수돗물 땡. 생수. 생수는 어디도 담겨져 있어요? 페트병. 뚜껑을 여닫을 때마다 마찰 때문에 폴리프로필렌 미세 플라스틱이 계속 만들어져요. 점점 증가해요. 페트병 뚜껑을 열면은 마찰되는 과정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이 생긴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물통도 똑같이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는지 궁금해요. 거의 그럴 거로 보입니다. 플라스틱 재질에 따라서 그게 선생님 아까에서 딜레마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보다는 다회용기를 쓰는 게 환경에 좋은 건 맞아요. 맞아서 계속 쓰는 건 좋은데 어쨌든 플라스틱은 완벽하게 조각이 안 나는 물질 아니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뚜껑을 보면 P나 PP 재질이 많은데 마찰이 되면 생깁니다. 참 이게 딜레마긴 한데 가능하면 플라스틱이 아닌, 선생님도 이 부분은 또 위에는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데 전체 통은 철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회용기를 쓰는 거는 굉장히 좋은 생활 습관이라 칭찬해 주고 싶고, 단 가능하면 플라스틱은 피하도록 노력하는 게 여러분 건강을 위하나 환경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플라스틱이나 쓰레기를 물고기들이 먹고 이제 그 물고기를 어부들이 잡아서 사람들이 먹으면은 사람 몸에 많이 해롭나요? 그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먹이 사슬 또는 먹이망을 통해서 오염이 축적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아직 고학년이라 배웠나 모르겠는데 그걸 조금 유식한 과학적 용어로는 생물 확대라 그래요. 밑에 있는 생물부터 먹이 사슬의 위에 있는 생물로 갈수록 계속 축적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아까 여기 홍합 같은 굴 같은 폐류라든가 물고기 안에 있는 거를 제거를 안 하고 먹게 되면 당연히 사람 체내로 들어와요. 아까 그래서 대변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그 중에 크기가 작은 거는 장을 통해서 흡수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혈액에 나오는 거고, 그 혈액을 통해서 돌아다니다가 아까 폐는 호흡으로 들어가지만 다른 최근에 간에서도 발견되고 그러거든요. 장기 조직으로 퍼지는 거예요. 심원준 연구소장님 화면으로나마 이렇게 또 네네. 만나 뵙게 됐는데 너무나 감사드렸습니다. 맞아요. 아이들에게 인기 폭발. 예. 근데 우리 옆에 계신 박사님이 놀라셨어요. 우리 아이들의 질문 수준이 환경 관련 공청회에서 나온 질문 수준이었대요. 아이들 진짜 대단하네요, 부산 진짜. 지역 초등학생 수준이 네. 아주 좋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좀 배워야 돼요. 우리의 미래가 참 밝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들고. 네. 자, 사원 여러분. 네네. 오늘까지 회의를 바탕으로 네. 우리 제품을 조금 더 발전시켜 봅시다. 네, 좋습니다. 더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할 게 되게 많네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호 네. 함께 외치면서 마무리해볼까요? 네, 환경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미래 세대에게는 더 미안한 일이 없을 때까지. 지구가 살아야 우리가 산다! 언박싱! 자, 퇴근합시다. 다음 주에 만나요! 나 플라스틱 빼고 올게요. 우리가 쓰레기를 먹고 있다는 거를 심각하게 알게 되었어요. 이런데 플라스틱이 많은 건 알았는데 이 정도로 많을지는 몰랐는데. 유명한 사람이 오니까 그 긴장이 되더라고요. 아니요? 생각을 했는데 말할 기회가 없었죠. 너무 늦었더라도 이제라도 절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린이들한테만 쓰레기 버리지 말자고 하지 말고 어른들도 그걸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